안녕하세요. 한국과 해외의 희노애락을 전달하는 이모션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희노애락을 즐기실 수 있는 글을 많이 선보일 텐데요. 여러분께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진다. 크리스 가드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고된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크리스 가드너도 그랬다. 그는 노숙자였다. 아이를 안고 차가운 지하철 화장실에서 하루를 마감하던 남자였다. 지갑엔 단 몇 달러밖에 없었고 내일의 끼니조차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는 희망 하나만은 놓지 않았다. 젊은 시절 그는 아버지의 폭력과 가난 속에서 자랐다. 세상이 그를 밀어낸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을 붙들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고급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는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남자의 대답은 주식 중개인.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가드너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무 연줄도 학위도 안정된 기반도 없었다. 거기다 그는 어린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실습생이 되어 무급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아들과 노숙을 하며 버텼다. 화장실, 교회 쉼터, 친구의 소파그가 잠든 곳은 언제나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 자리였다. 그렇게 몇 달을 견뎠다. 피로와 굶주림, 외로움과 절망이 그를 흔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정식 주식 중개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다.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다루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는 절대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영화가 되었다. 행복을 찾아서 더 퍼수트 오브 HAPPYNESS. 그 안에서 윌 스미스가 연기한 그 모습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인간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나는 크리스 가드너를 통해 알게 되었다. 사람은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늦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붙잡는 사람,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 살다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남들이 외면할 때에도 조용히 해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존재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가 된다. 이국종 교수. 그는 생사의 경계선 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삶으로 이끈 의사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처음 깊이 각인된 건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이 피격됐을 때였다. 생명이 꺼져가는 선장을 살리기 위해 이국종 교수는 국경을 넘는 의료수송을 기획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술 끝에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트라우마 외상센터에서 목숨을 걸고 매일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하루는 단지 영웅적인 순간들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진료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병원 회의실에서는 외상센터 존폐를 두고 싸워야 했다. 필요한 장비가 없어 생명을 지켜내지 못할 때 그의 눈빛은 깊고 말없이 젖었다. 나는 사람이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에게는 그 말 한 줄이 몇천 명의 무게로 다가온다. 그는 종종 시스템의 벽에 가로막혔고 의료 현장의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눈물 흘렸다.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떠나는 길 위에도 그의 바람은 남았다. 제발 환자가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모든 싸움의 이유이자 그의 삶을 지탱해온 신념이었다. 이국종 교수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화려한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자리에 묵묵히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외면했던 고통을 대신 안아주고 우리가 망설이던 책임을 조용히 감당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배운다. 진짜 영웅은
자신의 안락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처럼 누군가를 위한 작은 책임 하나라도 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3. 가난한 이의 의사, 마음까지 꿰매던 사람 성산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 살다 보면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 있다. 손끝으로 사람을 살리고 눈빛 하나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 성산장기려 박사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 그는 외과 의사였다. 하지만 그의 진료는 단지 칼과 바늘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환자의 마음까지 꿰매주는 의사였다. 부산의 복음병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그 병원의 한 구석에서 장 박사님은 오래된 흰 가운을 입고 새벽부터 밤까지 진료를 했다. 그의 진료실에는 가격표가 없었다. 지갑이 빈 사람에겐 조용히 병원비를 면제해 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월급으로 환자들 수술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인 청십자의료보험은 바로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장기려 박사님은 나는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어야 한다 고 믿었다. 그는 평생을 무소유로 살았다. 의사로서 번 돈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약값이 되었고, 자신은 작은 단칸방에서 청빈하게 살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의사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울음이 더 컸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 진짜 부자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날 세상이 잊은 단어, 의사 옳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조용한 삶을 떠올려 본다.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어야 한다. 4.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야기. 세상엔 많은 말이 있지만 어떤 말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되어 평생을 살아간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런 분이었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랐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독재정권 시절까지 시대의 아픔과 함께 살아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섰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었고, 노숙자와 빈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보다 먼저 가장 약한 이들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는 국민의 추기경이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자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조용히 노래했다.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그 노래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을 통해 진짜 종교는 제단 위에 있지 않고 사람 사이에 있음을 배운다. 그는 말씀으로만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사랑의 삶이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고개를 들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5. 비유는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이었다. 찰스 F. 피니의 이야기. 이 세상엔 조용히 사라지는 위대함이 있다. 빛나지 않고 떠들지 않으며 오직 타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지워낸 사람. 찰스 F. 피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듀티 프리 쇼퍼스 듀티 프리 샤퍼즈의 공동 창업자로 세계 공항 면세점 비즈니스의 개척자였다. 한때 그의 자산은 80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부를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나는 살면서 세 가지를 원했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유,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삶. 그는 맨해튼에 호화 아파트를 짓지 않았고 럭셔리카를 타지 않았다. 손목엔 값싼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비즈니스 클래스 대신 이코노미석에 탑승했고
가방은 늘 낡은 청가방 하나였다. 그의 재단, 아틀란틱 필랜트로피 어틀랜틱 펄렌스러피즈는 수십 년 동안 익명으로 병원, 대학, 과학연구, 인권운동에 수조 원을 기부했다. 아이비리그 대학부터 베트남 농촌까지 그의 손길은 세계 곳곳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무대 위에 오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어떤 건물에도 새겨지지 않길 원했다. 그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천사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그는 남은 모든 재산을 기부하며 기빙 와일 리빙 살아있는 동안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완성했다. 그의 은행 계좌에는 몇천 달러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찰스 피니를 통해 배운다. 주는 삶이야말로, 비우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는 세상이 놓친 진짜 성공을 조용히 살아낸 사람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조용한 게이츠, 숨겨진 록펠러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저 이런 말만 남겼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나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